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이제는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고요.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이슈 진단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또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결론적인 질문부터 바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주 52시간 근로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얼마나 준비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가 해야 할 준비, 그다음에 기업이 해야 할 준비, 네. 그다음에 당사자인 근로자가 해야 할 준비 세 부분을 놓고 보면 네. 가장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할 것이 정부인데 네. 정부가 저는 너무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이 굉장한 그야말로 수소폭탄급 어떤 변화인데 이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 어떤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없이 그냥 법만 개정하고 그것도 법이 개정된 지 불과 한 5개월 만에 네. 이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면서 6개월 처벌을 유예한다는 이런 당황한 대책까지 나왔는데 저는 정부가 좀 준비가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은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긴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법이 통과한 지 2월 28일에 통과했으니까 예. 불과 5개월 정도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이 나한테 특히 민감한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네. 아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매우 당황하다. 따라서 매우 준비가 좀 부족한 가운데 너무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는 이 보완 대책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정부라고 하면 예. 단속 처벌을 유예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 또는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 어떤 업종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죠. 네. 근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집행에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근로자도 지금 소득이 줄어들까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또 기업은 생산 라인을 어떻게 맞추어 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한테 있었다. 따라서 자꾸 속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고 속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서 네. 저는 6개월 동안 석 달 동안엔 이거 하시고 석 달 동안 이거 하시고 석 달 동안 이거 하셔서 우리가 실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도를 해야 되는데 법만 바뀌었다고 그냥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니까 6개월 동안 처벌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진짜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너무 친절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근로자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경솔하게 접근했다. 저는 따라서 준비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정부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혼쭐을 내주시는군요. 조금 긍정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주 52시간 이 근로제 도입,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걸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 얻게 될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 그 회사 생활에 가장 오래 만연된 어떤 그런 그 나쁜 버릇이 시간만 채우는 거죠. 네. 근무 시간에 목욕탕도 가고, 근무 시간에 산책도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 동안에는 정말 빡빡하게 일하는 그런 가운데 네.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집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생산 라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시간을 둬서 정부가 친절하게 가르쳐 가면서 지도해 가면서 저는 이 제도를 도입했어야 되는데 조금 서두른 감이 있고 준비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비판이죠. 네. 뭐 지금 우려되는 부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가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일단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 내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알아야 무슨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것이 지금 전혀 회사도 지금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근로자들이 지금 엉겁결에 정부가 이런 제도를 월라벨하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냥 닥쳤던 개처럼 뭐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막상 7월 달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자기 급여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면 이것이 저는 굉장한 저항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에 굉장히 영향을 주면서 노사 간의 어떤 그런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부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고 계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7월 달부터 실시하면 7월 봉급이 나오는 7월 25일서부터 네. 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우리 근로자들이 저는 상당히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맞는 매가 더 겁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줄을 몰랐죠. 자기는 맞을 줄을 몰랐는데 이제 맞게 됐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이 불안한 감이 좀 확장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ICT 업종 종사자에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의 노조에서 IT 업계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네. 보면 이런 식의 예배를 두면 그런 무리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밑발치는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얼마나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여기에 응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연장 근로를 특별히 허용하는 업종으로 ICT를 이제 해서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연장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 법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 연장 근로를 허용해주는 이런 제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천재지변과 그런 ICT 업종이 왜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이렇게 접근하면 네. 이것도 정부가 준비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다. ICT 업종의 연장 근로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에 이런 기준에 맞으면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내셔야 되는데 네. ICT라고 해서 봐주면 그럼 의료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노선 버스는 어떻고 계속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 이렇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생산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불가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뭐 늘린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국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월라벨이라고 하는 일과 그 생활을 조화시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가치인데 이게 뭐 한 두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국가가 그냥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현장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서 이 제도가 큰 무리 없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금년 2월 28일 날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뭐 7월 1일서부터 300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너무 속도에 좀 치우친 면이 있다. 조금 우리가 천천히 다져가면서 했었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 일단 6개월 유예하는 것이 6개월 유예하는 기간 동안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실시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기업에게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6개월이 끝나면 그 기간 뒤에는 반드시 실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정부가 저는 제시해야 된다. 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자리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본다면 어쨌든 주 52시간 그 근로제 시행에 대한 기저에는 지금은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이제 근로시간을 각 개인당 줄임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양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 양적 증가에 대한 그 목표가 기저에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좀 길게 보시는 저는 뭐 길게 보더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길게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즉 52시간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또는 기업의 어떤 이윤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폭발적인 어떤 생산성 증가나 이윤 증대 요인이 없다고 하면 요 요인만 놓고 보면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다. 정부가 아무리 더 고용을 하라고 해도 기업이 저는 이 일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고용 축소 효과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저는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다른 조미료를 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가미 요소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라고 할까 또는 설비 투자의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설비를 현대화한다 할까 아니면 뭐 외국 기업하고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생산성의 증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하고 병합이 되어야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 요 효과만으로 저는 모자라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고 하는 기업은 공공 부분은 모르겠어요. 공공 부분은 그렇죠. 모르겠으나 네네. 민간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기대한다는 것은 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일 거라고. 순진한 생각.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단순히 생각할 때는 10명의 근로자에게 주던 임금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조금 가져가고 그 나머지 임금을 이제 2명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윈윈이 아니라 그 반대죠. 루즈가 되는 셈이죠. 네. 어쨌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일자리도 받쳐줘야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도 늘어나야 되는 건데 뭐 그래서 뭐 사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일단 돌아가는 상황 자체는 고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죠. 예. 사실은요.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15년, 16년서부터 모든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7년도 우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그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인 바람에 제조업체에서 이게 좀 인건비가 이제 노동이 그 고용이 늘어나면서 네.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예. 이 반도체 효과마저도 조금 가라앉게 되면 2018년, 19년은 진짜 본격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52시간 또는 뭐 최저임금 이런 충격이 가해지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18년, 19년도에 취업 상황이 오히려 2015년, 16년도보다도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우려가 크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정부든 뭐 정부 쪽에서 이제 속도 조절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저희가 뭐 말씀드렸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제 언급도 이와 관련된 건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폭이나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보완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예. 준비 부족이다 이것은. 그리고 네. 준비 부족이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까지는
시행을 조금 점진적으로 미루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법만 바꾸고 밀어붙이면 밀어붙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따라서 속도 조절보다는 준비를 더 충분히 하는 어떤 그래서 준비된 최저임금, 준비된 52시간 단축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바꿔서 준비를 할 때까지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속도 조절론보다는 충분한 준비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건 지금 정부도 굉장히 이런 고용 지표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 그 심각성을 좀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경제 일자리 수석을 교체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오히려 예, 책임을 물은 경질성인지 아니면 장하성 그 실장 말대로 잘하라고 하는 권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금년 들어와서 고용 일자리가 통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네. 이것이 6월, 7월, 8월 달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실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에 엊그저께 발표한 그 수석 두 분, 세 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경질성인지 아니면 뭐 더 잘하라고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지 저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급선무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미료를 많이 뿌려줘야 된다.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같이 줘서 서로가 윈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내놓으니까 지금 민간 부분에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터져난다 이런 그 불만들이 삐져나오는 거죠. 네. 주 52시간 근로 시대 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오늘 신세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